혹시 여러분들 그 기타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아퓨지에 있는 거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거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거 설명 들어갈게요. 통일한 다음에. 이제 통일정책 들어가면 되거든요. 통일정책. 예. 통일정책 해도 될까요? 네. 다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마음 편하게. 네. 어차피 내일인데 뭐 해봤자 뭐 하겠어. 마음 편하게. 마음 비우고. 네,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고. 한국산 솔직히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오늘 뭐 4시간만 자겠다는 마인드로 4시간만 자고 오늘 뭐 새벽까지 하면 다 암기 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원래 그런데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4시간 주무시고요. 4시간 이하로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자야 되더라.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밤새는 적이 있었다가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그냥 멍해갖고 이 꿈속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아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 얘기하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 난 진짜 울고 싶었던 적이 시험 기간 때 학교 시험 끝나고 6시 3시나? 3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6시 이제 살짝 잤다가 이제 9시부터 공부해야지 그랬어요. 6시 잤거든요. 씨발 일어나니까 6시인 거예요. 내가 뭐 푹 잔 것 같은데 왜 5분밖에 안 잤지 그랬는데 12시간이 지난 거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주더라고요, 진짜. 아침에서 눈물이,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난 표정 그대로인데 너무 황당한 나머지 눈물이 막 진짜. 그때가 가장 인상 깊어요, 나는. 시험 대비 때.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지? 자, 이제 92페이지. 여기 들어갑시다. 통일정책 금방 끝납니다. 통일정책 크게 보면은 주요 사건이 3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승만 정권 때는요, 통일정책이란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이승만 반공북진이었어요. 반공북진. 그래서 통일정책 없었다 이러면 끝나요, 벌써. 그럼 50년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공화국 때는 그때 시민들이 이제 이승만 없으니까 우리 뭐자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얘네들의 대표는 이거였죠. 야, 우리 먼저 뭐 하자. 경제 먼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먹고 살면 통일하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다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했던 정권이 바로 이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야 그럼 너네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구호가 나오면은 이 공화국 때 시기를 말하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공이도 우리가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질 시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반공 이데올리가 너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승만 있죠? 북진 통일. 북진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북진. 이 사람의 구호는 그거예요. 평양에서 점심, 백두산에서 저녁밥 먹자 이런 입장. 이공화국 있죠? 가자 북, 오라 남. 그거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겠고 솔직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줄 안 쳐도 돼요. 그 박정희 때는 반공 이념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다 통일정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일정책 없고 상공화국 때도요. 뭐 통일정책이 있을까요? 이때도 통일정책 개뿔 없더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통일정책에 갑자기 급물살 탄 건 바로 뭐더라? 박정희 위기 때가 몇 년이었다? 71년 대선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갑자기 이제 유신헌법 가기 위해서 이제 남북 물꼬를 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더라?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동시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통일하겠다. 그런 성명서를 보더라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거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고요? 72년 7.4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남북 공동 성명서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7.4 남북 공동 성명서는요 이제 사료에 나올 거예요. 사료에. 그 사료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통일의 몇 대 원칙이 합의하였다. 3대 원칙이 합의받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세 간섭 없이 어떻게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무력 아닌 어떻게 하겠다? 평화 통일하겠다. 민족 같은 민주니까 우리 단결하자.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 단어가 보이죠? 그럼 무조건 뭘로 가면 돼? 7.4 남북 공동성명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내용 설명이. 알겠죠? 7.4 남북 성명 사료에 나올 때 뭐가 나온다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게 통일의 몇 대 원칙? 3대 원칙이고 이 3대 원칙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자료엔 요게 꼭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 하나만 더 들어가면 남북한 조절위원회. 그럼 남북한 조절위원회는 뭐냐? 남한과 북한이 공식 창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어. 그냥 쌩깠단 말이야. 거의 뭐 다 적대시하고 그런 분위기였죠. 뭐 따로 통화할 필요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공식 라인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보다 남과 북이보다 공식 루트를 열어준 거, 대화의 창구를 열어준 거, 그게 바로 뭐더라? 남북한 무슨 위원회? 조절위원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다시피 이거 한다면 이제 무슨 헌법 가고요? 남한에선 유신헌법이 되겠고 북한에선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면서 남북한 독재체제가 갑자기 강화됩니다. 통일하기 위해선 강력한 집권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 삼아서. 그래서 우리 남북한 독재제 이용된 측면에 농후한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서. 그래서 사료에 보면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 없이 그냥 무슨 적 기억하면 돼요? 자주죠. 상대방 뭐더라? 무력 행사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평화죠. 어쩌고 저쩌고 민족 뭐더라? 대단결. 그래서 이제 뭐더라? 이유락 정부장관 평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TV 갖다 놓고 성명서를 발표했던 거. 요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정희 때는 이 정도 하고 끝나면 돼요. 벌써. 그럼 이거 하나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다음에 누구 등장했었죠? 우리 여러분들 박정희 70년대 이제 끝났고 그 다음 80년대 있었죠? 전두환이었죠? 전두환 때는 일종의 이벤트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남북한 무슨 가족이 최초로 상봉하더라? 이산가족 최초로 상봉한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85년에요.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KBS에서 열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실향민들 많이 보러 갔겠죠? TV 보는 사람이 방청에 있던 사람 보고 자기 가족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KBS에 전화하게 됩니다. 내 가족 저기 있다고. 그리고 와보라고. 만나보다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뭔지 알겠죠?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산가족이 계속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의 장을 만들었고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더라? 내 가족 만나게 또 남쪽에서 남과 북이 만나고 뜨지만 남한에서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그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KBS 그 방송국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다 팻말 결고 그래서 원래 3시간짜리 방송짜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뭐다 연장 방송되면서 전 세계를 뭐더라 울렸던 게 바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뭐더라 세계 기록문산에 등재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두환 때 뭐더라 이벤트 하나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줄 쳐볼까요? 자, 박정희 때는 어떤 거 줄 치면 돼요? 72년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 용어는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그 다음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조절위원회. 그리고 바로 쌩까요. 그 63년이라고 나왔는데 73년이에요. 밑에 뭐 6.23 평화 외교 정책이라고 나왔죠. 그 73년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통일 정책이 있었다 없었다? 개뿔 없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 전두환 때 있죠. 전두환 때는 뭐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라고 북한이 벌인 만행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여러분이 줄치건 무슨 가족 상봉 하나만 줄치면 돼요. 이산가족. 그 다음에 그 87년에 칼기 포크 사건도 있었죠.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 88 서울올림픽이 일어나니까 북한이 뭐더라 초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는 뭐더라 위험지대다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뭐다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게 칼기 포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때 그냥 뭐더라 이벤트가 많았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가 된다? 이산가족 찾기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봐봐요. 몇 개 배웠다? 2개죠? 근데 2개 중에서 이거는 그냥 뭐더라? 뭐 성명서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하나의 이벤트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 점에 우리 전두환 다음에 누가 나와? 노태우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노태우 때는 아까 치면 우리가 배웠던 거 뭐 3당 합당이라던가 50청문회 지방치자 일부 실시 그 다음에 90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독일이 통일되게 되면서 냉전이 뭐더라?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무슨 외교? 노태우 때가
중국, 러시아랑 수교 맺는 거 무슨 외교를 한다고 쓰죠? 북쪽 나라를 했던 거 북방 외교. 그리고 이걸 이제 요걸로 해서요. 이제 남과 북이 동시에 했던 게 많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다시 그냥 얘는 뭐더라? 남과 북이 이제 한 개, 세 개가 나온다고요. 다 같은 애야. 91년이란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누구 때다? 노태우 때 묶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어디에 동시 가입하고요?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고, 남북한 무슨 합의서도 체결하고요? 기본 합의서. 그러면 이 기본 합의서는 그거예요. 남과 북이지 보다 교류와 협력을 더 많이 해나가자. 그래서 남북한 고위급 장관들이지, 고위급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문서에 사인한 거, 거기 남북한 기본 합의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 무슨 선언한다? 한반도에 핵을 없애겠다. 무슨 선언? 비핵화 공동선언. 세 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하고요? 유엔에 뭐 가입했고, 동시가입, 유엔에 문서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합의서?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선언했다? 비핵화 공동선언. 요게 다 뭐더라? 그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 분위기를 타고 남과 북이 뭐더라? 교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요한 거 뭐더라? 첫 번째가 뭐가 되고요? 7사가 되겠고, 두 번째 주요한 게 뭐더라? 이산가족보다 어떤 거다? 노태우 때 북방외교 결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했던 거 몇 개 있었다? 3개 있었구나.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합의서는요, 어떤 특정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남한과 북한이 보다 교류와 협력을 많이 하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쌍방의 관계는, 요거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걸요. 요거 굳이 문서로 따지면요. 남한과 북한을 나라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하나만. 서로 다른 나라로 보면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우리는 뭐더라?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다. 그런 단어 나오면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핵심 단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남북한 기본 합의서는. 되셨나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어디에 동시 가입했다고요? 유엔에. 그리고 이제 고위급들이 이제 뭐더라? 기본 합의서 뭐더라? 성명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선언됐더라?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핵심 단어가 안 보여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렇게만 말했던 거. 그냥 특수관계가 우리 뭐자?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 이런 단어면 남북한 기본합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면 통일정책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삼위 때 통일정책이 따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김일성이 대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요. 핵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당연히 만들지. 계속 만들어요. 그럼 미국한테 걸려요. 그래서 뭐다? NPT 탈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 때만 보면 될까요? 김대중만 보면 이제 끝나요. 알겠죠? 자, 김대중 거 때 우리 아까 말했던 거 햇빛 정책 뭘 보내준다고 썼어요? 식량 많이 보내주더라. 소떼도 보내줬다. 금강산강은 무슨 관광이 되더라? 육로관광.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더라?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게 되었다. 어디서? 평양에서. 이게 바로 뭐다? 만나서 이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그 공동서 뭐더라? 6.15 남북 공동 성명서가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15 공동 선언은요, 핵심 단어가 아주 쉬워요. 남측에 무슨 제한가? 연합제한가? 북측에 무슨 제한? 연방제한의 공통점을 인정하겠다. 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북한은 봐봐요. 사회주의 체제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잖아요.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하자? 국가로 하나 통일하자, 먼저. 하지만 체제는 뭐더라? 이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뭐더라? 통일하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뭐다? 국방, 외교, 이것만 뭐더라? 공동으로 뭐더라? 우리 대처하고 국가 먼저 만들자. 이게 북한의 연방 제한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도 연방 제한 얘기 들어봤었죠. 그럼 미국은 어때요? 주마다 자치권이 되게 강하지요. 하지만 뭐다? 중앙정부는 어떤 거? 국방, 외교는 누가 하더라? 중앙이 장악해서 대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 가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반면 우리나라 연합제는요, 교류를 먼저 많이 하자.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뭐더라? 동질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뭐더라? 1국가 1체제로 가자. 이게 연합제. 당연히 남한과 북한 구분할까요? 안 해요. 연방제한과 연합제한의 공통점 인정하겠다. 무조건 뭐더라?
6.15 공동선언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그 이후 통일정책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남북한이 뭐 한다고요? 육로 뚫고 가는 거, 개성공단 설치, 경의선 복구 사업. 된 여러분들 금강산 무슨 강가? 육로 강가. 이산가족 정례화시키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다? 요거 이후에 일어난 조치들이더라.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났답니다. 자, 그래서 코게 몇 개? 3개가 되겠죠? 7.4 남북한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여기 3개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료 읽다가 어떤 거 나오면? 연합제한과 뭐 나오면? 연문지다. 유로 공동선언인지 알아 맞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교재 보면서 할 건데 2차 남북정상회의 노무현 때예요. 근데 노무현 때는 우리 합의 본 거 있었죠. 개성공단이라던가 경인선 복구라던가 이런 정책들을 뭐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노무현이 뭐더라? 2010월 14일 날 그냥 같이 정상회담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몇 번 만났고? 3번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최근 일이니까 여러분 알 거 아니야. 노무현, 그 다음에 2018년에 판문점 선언. 유명하잖아요. 이거 TV 다 봤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번 만난 적 있을 거예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그때 뭐더라? 김정은이 누구 만나러 가니까? 트럼프 만나러 가니까. 그 되게 똘추니까 조심하라고. 그거 조언해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더라? 평양에서 아주 뭐더라? 9.19 공동선언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웬만해서 사료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요것들은. 안 믿고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자, 우리 노태우 있죠? 노태우 3개 줄지요. UN, 그 다음에 무슨 합의서?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영삼이 땐 별 내용 없어요. 그 캐도 하나만 줄쳐보겠어요. 약자? 혹시 모르니까 캐도. 이 새끼들이 자꾸 핵을 만들어요. 미국한테 걸려요. 미국이 너는 핵 왜 만드냐?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아니다. 우리 에너지 모자라서 그렇다. 아이 씨발 핵인데. 그래서 계속 웃기니까 너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다 원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뭐더라? 우리한테 시키고 미국 가버려요. 야, 나만 북쪽에다 보더라 발전소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캐도. 그 다음에 도중에 중단돼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사망하고요. 그래서 영삼이가 갈지 말지 되게 고민했습니다.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평화통일 아닌 것 같고. 하여튼에 김대중 햇볕 정책 줄치고요. 해로 줄치고요. 소대 식량. 그 결과 뭐더라? 6.15 공동선언. 자, 그 다음에 뭐와 뭐 단어 나온다고 했었죠? 연합제한과 연방제한. 자, 그 다음에 우리 뚫고 가는 거 경의선, 육로, 개성공단 그 정도. 주요 사업이 그거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때는요. 몇 차 그냥 정상회담이라고만 알아두자. 2차. 그 봐봐. 6.15 공동선언 재확인하고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라든가 경의선과 동해설도도 우리 철도하자. 그냥 뭐더라? 김대중 때 했던 걸 우리가 뭔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다 덧붙인 내용밖에 없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요. 1차 정상회담. 이건 여러분들 TV로 봤잖아. 그 다음에 2차. 그래 5월달 이거는 뭐더라? 김정은이 트럼프 만날 때 조심하라고 조언해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만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3차 정상회담이 9.19 평화 공동선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정치 됐고 또 있네. 94페이지. 노동운동 있죠? 노동운동은 70년 줄치고 두 번째 줄에 전태일 분지자사 사건.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후 줄치고 민주노총. 여성운동 줄치고요. 호주제 폐지 2005년. 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하죠. 나머지 그냥 여러분 읽어봐요. 안 나올 거예요. 나머지 그냥 좆됐다 싶다. 아, 이거 안 나온다는데. 아, 이 새끼 안 나왔네. 이러면서. 잘 안 나와요. 여기 파트.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두시고. 95페이지 우리가 같이 배웠던 거니까 한번 노트로 쭉 봐두시면 됩니다. 되잖아, 여기 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봅시다. 통일정책. 문제 풀면서 암기하고 이제 통일 빠빼 해야 되지요.
문제 풀면서 암기합시다. 페이지 128페이지. 29페이지로 갑시다. 29페이지. 72년 서울가평에서 동시에 발표된 거. 오른쪽에 세 개 단어 나와 있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문제 번호 468번 하고 있습니다. 정답 맞추시기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우리 정오의 선언 기억나시죠? 26년 신간의 결성이 끼쳤던 거. 신간해가 27년이니까 그 해 바로 전이었습니다. 조선혁명 선언 뭐더라? 의열당과 관련이 있고 누가 저술했다? 신채호 선생님이 저술해 준 거. 6.29 민주화선 6월 민주항쟁 이유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 대한민국 건국강령 거기다 3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우리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뭐였다? 몇 균주의였다고 배웠다? 3균주의. 기억나시나요? 469번. 전두환 때 이상 가족했대요. 우리 노태우 때 뭐 들어가면 될까요? 북방 외교했다는 거 기억나죠?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했던 거 3개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입하고 유엔에 기본합의서 사인하고 비핵화 공동선언했다. 3개 기억나시죠? 그 3개 중에 고르면요. 3번 고르시면 되겠고 1번에다가 74 적어놓으면 돼요. 경의선 복구 사업은 뭐 이유? 6.15 이유. 6월 15일 공동선언 이유가 되겠죠? 74는 말 그대로 749. 5번도 뭐더라? 6.15 들어가시면 되겠죠? 6.15 공동선언. 자, 다음에 470번. 어디다 줄치면 되고요, 우선. 오른쪽에다가. 연방제한과 연합제한이라고 딱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연합제한과 연방제한의 공통점. 자, 이 노력과 관련 없는 거. 경의선 복구사업,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고, 남북 면에서 배운 적 없네. 이산가족 서신 교환이에요. 이것도 배운 적 없고, 개성공단 확실하게 배웠고, 근데 유엔의 동시에 이것도 확실하게 배웠었죠. 누구 때라고 배웠다? 노태우 때라고 확실하게 배웠었죠.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야 된다?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도 다 뭐더라? 그 사업 내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물어보니까 답 골라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71번. 그 밑에 471번 순서대로 제일 먼저 뭐 나오면 돼요? 7.4 남북 공동선언 나오면 되겠고, 그다음 80년대 이벤트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90년대 노태우 때 뭐 하게 된다? 남북한 무슨 합의서? 기본합의서. 맨 마지막이 뭐더라? 김대중 때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하면 핵심 단어가 뭐더라? 남측의 연합제한과 연방제한. 암기되시고 있죠 지금? 넘기시고 472번. (6.15) 공동선언이라고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연방제 아니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연합제한과 연방제 나왔다. 6.15 공동선언.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노력으로 올바른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무슨 공단 설치되었다? 개성공단.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 되겠죠? 남북한 조절위원회 7.4. 남한과 분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건? 노태우. 91년 노태우. 비핵화 공동선언도 노태우. 유엔에 동시 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3개 노태우. 됐나요 여러분들? 이산가족은요? 이벤트니까. 전두환. 75번. 475번. 가정부식이 사실로 올바른 거. 오늘은 대통령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박의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더라. 6.15 공동선언. 그래서 6.15 공동선언과 관련된 거. 이 시기, 김대중 시기 때 관련된 거 고르면 돼요. 금강산 강강. 그래서 정답은 3번. 1번. 한일협정 누가 했더라? 박정희가. 여러분들 중국과 소련 무슨 주의 국가야? 사회주의 국가. 우리나라 위도상 북쪽에 있죠? 무슨 외교? 북방 외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승만이 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한 건 누구더라? 영삼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봐봐요. 잠깐. 그 87페이지에 6.25 전쟁 찾아볼 수 있겠어요? 6.25 전쟁? 지도 우리 4개만 보면 된다고 썼죠? 그 4개만 봐도 되고 거기에 전개과정 밑에 휴전협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소련의 제의로 휴전협상이 추진되게 됩니다. 우리 남측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작전권을 누구한테 넘겼기 때문에? 미국한테 넘겼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은 이런 휴전협상 사인하고 싶었다 안 왔다?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전협상 반대 시를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삐져요. 감히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열어주거든요. 그 거제도에 방공 포로들이 있었거든요. 북한의 포로들. 그걸 갑자기 풀어버려요. 미국 허락 이치 아니면 없이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한 번에 사람들 다 풀어버립니다. 그럼 애들이 막 기어 나오겠죠? 깜짝 놀랐어요. 북한과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 그러니까 이승만이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서 너의 의견이 뭐냐. 너가 휴전협상 맺고 나면 우리나라 막을 전력 없다. 한미상호 방해조약 맺어달라. 그 다음 너네 떠나고 나면 우리 먹고 살 거 없다. 경제원조 약속해달라. 이승만이 뭐더라? 활동 결과 얻어낸 성과가 한미상호 방해조약과 경제원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알았어. 이거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입 다물게 하고 휴전협상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가지가 체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다 됐네. 자, 그다음에 오늘 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잠깐만 봅시다. 그 세계 문화유산이 있죠? 그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봐요. 아, 이런 게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렇게만. 예전날에는 등재된 거냐, 안 되는 거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한번 그래도 눈으로 봐두세요. 아, 이런 게 등재되었다는 거.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기록문화유산도 해요. 그 내용 같은 거 보지 말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뭐였다? 등재되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넘어가시고. 그럼 뭐 나와요? 기록문화유산 넘기고. 더럽게 많이 등재되어 있으시죠? 그 다음에 건축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건축물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봐두시고 넘기시고. 5대고 거기 봅시다. 우리 기억나지요? 여러분들 법궁이 뭐냐면 중심된 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왕이 집이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국가 위기 시 뭐더라 단대로 피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왕조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뭐다? 떠날 리자 궁자 합쳐서 이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궁이 뭐야? 창녕궁, 창덕궁, 덕수궁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경부궁 앞에가 무슨 거리고? 이제 광화문 거리, 우리로 따지면 뭐더라? 경부궁 앞에 세종대가 이순신동상 있는 거 있죠. 거기가 말하는 육조 거리 이렇게 말해요. 육조, 이조, 형조, 병조 있었죠. 그런 것들이 관공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더라? 종로 1가에서 5가 동쪽으로 쭉쭉 가면 여기가 다 뭔다? 종로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거기가 바로 뭐다? 시전상인이 있었던 곳. 도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편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우선 어떤 거 기억하고, 경복궁 동쪽에 뭐가 있더라? 종묘 있다는 거, 역대 왕들의 신주단지 있다는 거, 거기 지도에다 종묘 표시하고, 왕의 역대 신주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세계문화유산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렇게 보라고요. 종묘. 됐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를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엄숙한 분위기로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역대 조상들을 모셔놓은 거니까. 그다음 우리는 옛날 농업시대다 보니까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농업신을 모신 게 뭐더라? 사직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곡식신을 모셔놨다 보시면 됩니다. 곡식을 알려준 신들이 있죠? 네, 거기 뭐더라? 사직단.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그러시죠? 종묘사직. 또는 자묘, 우사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왕이 봤을 때는 왕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왼쪽이니까 뭐더라? 자묘. 오른쪽이 서쪽이다 보니까 우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하는 거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나오죠. 사직이 뭐더라 역대 신주단지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거? 그리고 법궁이 뭐가 된다? 경복궁이죠. 그럼 태종 이방원 1, 2차 왕자단에 태어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기 싫어하고 걔가 만든 게 뭐더라? 창덕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창경궁은 뭐더라? 성종이 뭐다? 대왕 대비들 모셔놓기 위해서 만든 게 창경궁. 그래서 저걸 합쳐서 본다? 동궐, 이렇게 동쪽에 있는 게 이름 비슷하죠. 창덕궁과 창경궁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무슨 궁 들어봤고? 덕수궁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덕수궁 석조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형태도 안 남아있는 게 경희궁이에요. 이 경희궁 일제강점기 때 뭐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필기 안 해도 돼요. 밑에 다시 있어요. 거기 넘겨봐요 이제. 아, 막 필기하고 있었구나. 거기 있어요 이제 경복궁. 경복궁 거기에 보면요 근전전 정도 알아두고요. 여기 뭐더라? 왕이 이제 뭐더라? 행사했던 곳, 왕의 즉위시라던가 신하 접대했던 곳, 신하를 접대했대. 신하들과 만나고 행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행사했던 게 긍정전이고, 그리고 경복궁 긍전전. 그 다음에 사정전, 여기서 이제 뭐더라? 신하들과 토론했던 곳, 일반 집무실 사정전. 표시만 긍정전만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다. 자, 긍정전만 나머지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안 나와요. 근정전이 경복궁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알겠죠? 여기서 행사 같은 거 일어나는 곳.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고, 긍정전이 경복궁의 정전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누구 때?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지고, 언제 때 불타 없어지고, 임진 외란 때 불타 없어지고, 이걸 누가 다시 쳐만들려고 했다? 흥선이가 만들려고 했다. 딱 그 정도면 한능검 대비가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웃기지 않아요? 왕비가 뭐는 교태 부린다, 교태죠? 새끼 부리, 예. 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쓰레기 발언했네요. 같이 좀 묻지, 나만 쓰레기인가? 자, 그리고 창덕궁 있죠? 이 창덕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더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경복궁은 완전한 뭐더라? 바둑판식으로 아주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반면에 이 창덕궁은 딱 봐도 개판 5분 전이지 이거 보면은. 뭐 대강대강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자연과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전문정도 기억하고요. 이 도남문. 60만세 운동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도남문에서 만세시에다가 번거당했다. 그럼 60만세 운동이라고. 대부분 종로 시가지밖에 만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남문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둘 게 규장각 들어봤죠? 누구랑 관련 있어? 정조랑 관련이 있고, 그렇죠? 아마 이게 성정전이 아마 그걸 거예요. 저기 기와가 푸른색 기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란 명칭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배경 지식, 시험지 안 나오는 거. 됐나 여러분들? 그냥 창덕궁 여러분이 기억할 거 누구 때? 태종 이방원 그거 하나 기억하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딱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도나무도 솔직히 몰라도 돼. 인정전이 정전이 그것도 몰라도 됩니다. 자, 내가 말한 거 다 표시했나요? 창경궁 나올 일이 없어요. 창경궁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그 세종이 태왕을 위해 건립했고 나중에 성종이 대왕 대비를 위해서 중축한 게 뭐다?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이성계 때 경복궁이고 태종 이방원이 창경궁이고 그 이후 세종부터 성종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딱딱 만들어지죠. 마지막이 뭐더라? 창경궁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창경궁보다 대왕 대비들 모셔놓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목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일제강점기 때 뭐더라? 일부러 이 새끼들이 궁이 아니라 동물원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창경원이라는 수모를 받았던 게 바로 이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덕수궁 우리가 기억할 거 원래는 월산대구 사저였다가 경복궁이 불타 없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뭐더라 그 사저 물고 선조 때부터 이제 뭐더라 행궁으로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거 배웠던 거 아간바천 이후 뭐가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이 입지했던 곳이고 그리고 덕수궁 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덕수궁 무슨 전? 석조전. 그 하나 더 필기하면요 미소공동위원회 거기서 개최되었어요.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 하나만 필기하시면 돼요. 미소공동위원회. 다 됐나요 여기 5대구? 그럼 마지막에 이게 덕수궁 서초전 사진이고 경희궁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요거 맨 서쪽에 있었던 거 알겠죠? 네. 경희궁 그냥
없어요. 안 남아있으니까 뭐 사진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이 새끼들이 모든 정가를 다 흩어버리고 거기다 보다 학교 하나 만들었습니다. 터만 있는 게 뭐더라?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몇 개의 궁이 있었다? 5대의 궁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경북궁이 있고 동쪽에 뭐더라? 창덕궁과 창경궁. 네, 여러분들 덕수궁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다음 하나가 뭐더라? 없어진 거 하나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겠어요 이제? 세시풍수. 세시풍수 틀린 사람이 있을까봐. 설날 떡국 먹으면 돼요. 윷놀이하고 연날리기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거기 줄채요. 정월대보름. 달맞이 뭔지 알겠죠? 달 보는 거예요. 지신 밝기는요. 땅 밟는 거예요. 이명주는요. 술 먹는 거예요. 그냥 술 먹는 거야. 그리고 술 먹으면은 뭐다 귀가 밝아진다. 그럴 리가 있나 씨. 술 먹는데 어떻게 귀가 밝아져? 그치요?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오곡밥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정월 대보름 날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이 많이 오곡밥 해주시잖아요. 그다음 뭐더라 호두 먹고 그렇죠. 부렁 깨기 그런 거 한 게 정월 대보름. 되나 여러분들? 강화술래 뭔지 알고 있죠? 그 강화술래는 아마 요때도 하고 저기 추석 때도 하니까 별로 줄 안 쳐도 돼요. 대추나무 씨 보는 게 있단 거 고급적인 거 안 물어봐요. 알겠죠? 접 붙이는 거예요. 접 붙이는 거 대추나무. 그 다음에 저기 삼진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알겠죠? 삼진날은 이제 봄 때문에 활쏘기 하는 거예요. 드디어 밖에 나가서. 그럼 여자들은 뭐하고? 화전놀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식도 이거 중국 명절과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많이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식이 되면은 이제 뭐 하게 된다? 성묘하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 수준. 자,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거 수린날 뭐 줄치면 돼요? 단오. 단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력 5월이든가 어떨까요? 많이 더워지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단오 단오선이 있죠. 단오제는 말 그대로 행사예요. 그 다음에 단오선은 부채선자예요. 임금님이 신하한테 붙여줘요. 잘 버티라고. 그 다음에 수치리떡 먹고 들어봤죠? 이제 5월 되니까 이제 남자들은 다 씨름하면서 힘자랑하는 것이고 여자들은요 그네 타면서 남자 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많이 새니까 머리 감아주는 거 요거 그 정도. 자, 지금 여러분이 기억할 거 정월 대보름하고 무슨 날? 단오날. 그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거 위주로. 나머지 오다펀치지로 나오니까 그렇게 걸러만 내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7월 7석은 제가 유둔날 있죠. 유둔날 이제 한여름이니까 목욕하는 거예요. 절대 정답 안 돼요. 7월 7석 견우와 직녀 만나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거의 정답 안 되고. 백중날 있죠. 그 백중날은 호미거리 하나만 줄쳐볼래요? 이때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호미를 걸어놓는 거야. 이제 농사를 마치고 호미 씻어놓고 이제 머슴들까지 뭐더라? 쳐놓으라. 이게 백중날. 이것도 정답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추석 줄치고. 추석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당연히 뭐더라? 우리나라 명절이다 보니까. 거기 당연히 뭐더라? 정답 될 가능성이 있고 중양절 안 나오고 굳이 알면 동지 정도 줄쳐요. 팥죽 먹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시풍송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 능건문자 보면 가끔씩 5대국 나올 때가 있죠. 세시풍소. 그래서 그 살짝 이 정도.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저랑 같이 요거 56회 같이 한 번만 딱 50문제만 해설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어요. 1시간 걸릴지 1시간 반 걸릴지. 그냥 50문제 같이 나랑 같이 풀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집에 갈 사람 분은 지금 가도 돼요. 씨발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56개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못 받으신 분들 이거 받아가지고 10분 쉬었다가 같이 기출문제만 풀고 그 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